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들을 빠르게 배송해드립니다. 상한가 특급 배송, 안녕하세요. 진행의 유현정입니다. 자, 12월의 첫 거래일이자 금요일장이었던 오늘 증시는 좀 산만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수는 양시장 모두 파란불을 켰고요. 오늘장에서 그동안 좀 강세를 보였던 신규주들이 좀 약세를 보이면서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그동안 좀 쏠림 현상이 강했습니다만 오늘장에서는 에코프로 머티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가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반도체와 2차 전지 쪽도 시총 상단에서 좀 부진한 흐름을 보였었고요. 그러면서 중소형 섹터들의 상대적으로 좀 순환 매가 보여졌습니다. 특징적으로는 오늘 우선주들 흐름이 좀 좋았습니다. 태양금속 우선주를 비롯해서 대상홀딩스 우선주 등 7개 우선주들이 상한가에 도달하는 모습이기도 했는데요. 자세한 시장 흐름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불어서 저희 방송에서는 여러분들의 계좌 속 고민들 해결해 드리는 시간도 가져보고 있습니다. 아래 종목 상담 신청하실 수 있는 방법이 나가고 있는데요. 전화번호 023772-0279번으로 전화 주시면 우리 전문가님께서 한 분씩 상담 직접 해주신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문자 접수도 샵 3772번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비중 담아서 보내주시면요. 한 분씩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경수 전문가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대장주 잡아주는 주식대장 오경식입니다. 네, 전문가님. 항상 불금마다 우리 전문가님을 뵙는데 12월의 첫 금요일입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시장 같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그동안 그 11월 달만 하더라도 로봇 종목들도 많이 움직이고 또 신규 상장주 랠리가 많이 움직여졌는데 바로 어제 그리고 오늘부터 갑자기 이제 로봇주들이나 신규 상장주들의 힘이 좀 빠지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또 아까 전에 우리 유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주 랠리가 나왔다는 점이 이게 좀 시장에 어떤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우선주들이 상당히 좀 급등세를 보였다는 게 우리 시장이 좀 체력이 약하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제가 봤을 때 사실 체력이 약하다라고 보기에는 우선주가 보통 상승하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보통 우선주가 언제 상승을 하느냐? 보통 주도 테마가 바뀌거나 또는 시장에 어떤 변동성이 있을 때 어떤 변동성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시장의 방향이 위로 가거나 아래로 갈 때 그런 어떤 우선주 랠리라든지 품절주 랠리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동안 바로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로봇주들이나 또 2차 전지 또 신규 상장주들이 랠리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선주가 갑자기 상승을 하게 된다. 이 얘기는 시장에 이제 돈이 조금 정리가 된 상태에서 다음 주도 테마를 탄생을 하기 위해서 숨을 좀 고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주도 테마 저도 좀 참 궁금해지는데 그럼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다음 주도 섹터 어디라고 보실까요? 네, 사실 지금 주도 섹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힌트가 나왔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내년부터는 반도체에 어떤 실적이 붙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주들을 꼭 보셔야 되겠고 반도체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HBM 이런 것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생성 AI가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뭐가 뜨고 있죠? 온 디바이스 AI 이런 종목들이 뜨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칩셋 미디어 같은 종목이 지금 대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종목들 지금 조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다음 타자는 온 디바이스 AI를 보셔야 될 것 같겠고 그다음으로 지난주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 두산 로보틱스가 빠지면서 뭐가 움직였죠?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움직였습니다. 이 얘기는 2차 전지주들이 공매도 뉴스가 나온 다음에 급등을 하고 눌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기술적 반등이 지금 2차 전지에서 좀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도 섹터 반도체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중에서도 온디바이스 AI 여러분들 계속해서 좀 흐름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 신규주 이야기도 빠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무래도 두산 로보틱스랑 에코프로 머티가 오늘 조금 빠져가지고 또 다음에 신규 상장주도 있잖아요. 12월 중순에. 네, LS 머티리얼즈 어떻게 될지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네, 요 아주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주신 것 같아요. 자, 일단 우리가 신규 상장주에서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라는 종목을 제일 중요하게 보고 있으셔야 됩니다. 왜냐? 이 종목이 어떻게 보면은 신규주 랠리를 만들었던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거든요. 지금 에코프로 머티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 구간이 뭐죠? 5일선을 지지하고 있고 지금 3일 동안에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지금 지지부진한 상태를 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방향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쏘거나 떨어지거나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렇지만 이게 왜 중요하느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여기서 더 치고 나간다면 12월 달 최소 1, 2주 정도는 신규 상장주 랠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코프로 머티가 다음 주에 만약에 빠지게 된다. 제가 봤을 때 한 12만 원을 깨고 13만 원을 깨고 12만 원, 12만 8천 원 정도까지 만약에 빠지게 된다면 1차적으로 조정을 받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신규 상장주들이 랠리가 죽진 않죠. 바로 죽진 않습니다. 그러나 선별되면서 차별화되게 움직일 것 같겠고요. 아까 전에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12월 달에서 제가 제일 좋게 보고 있는 건 LS 머티리얼즈입니다.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상장 시총이 4천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기본적으로 더블은 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종목이 300%, 400% 에코프로 머티리얼처럼 갈 수 있을지 이거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이 있긴 한데 어찌됐든 간에 다음 달 같은 경우에도 신규 상장주 랠리는 조금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방향성을 꼭 참고하셔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신규 상장주의 흐름,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어떤 흐름을 먼저 일단 체크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전문가님께서 또 신규 상장주 12월 중순에 있는 LS 머티리얼즈 좋게 보고 계시다고 하니까요. 이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저희 종목 상담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아래에 나가고 있는데요. 전화번호 그리고 문자번호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02-3772-0279번으로 전화 주시면요. 오경식 전문가님께서 여러분들의 계좌 속 고민들 좀 시원하게 풀어주신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문자 접수 샵 3772번도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담아서 보내주시면요. 오경식 전문가님 바로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명 우양인데요. 우양 매수가는 5,455원이고요. 비중은 22% 담으셨습니다. 비중이 그래도 좀 상당히 있으셔서 이 손실폭이 좀 걱정이 되시는 것 같은데 전문가님 어떻게 좀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네, 지금 우양 같은 경우에는 시청자분께서 지금 수익권에 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떤 종목인지는 아마 아시고 매수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뭐냐? 여기 이제 핫도그랑 요즘 아주 인기 메뉴죠. 그 냉동김밥을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겠고요. 차트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위치라고 봅니다. 아직은 추세가 살아있는 위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겠고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실적이 매출은 늘었는데 영업이익은 좋지 않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구간이거든요. 이 구간에서 슈팅이 나오고 나서 지금 빠지지 않고 지키고 있다라는 건데 이게 무엇이냐? 이 얘기는 바로 이 기업, 이 냉동식품이 어떤 K푸드가 좀 더 시장에 먹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이제 냉동김밥이 코스트코로 들어갑니다. 이 기업이 만든 냉동김밥이 코스트코로 들어가게 되면은 아시다시피 실적으로 증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플러스시지 않습니까? 플러스시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스탑로스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내가 수익이 나면은 그만큼 나의 익절 라인을 점점 올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스탑로스를 한 5,600원 정도로 잡으시고 쭉 한번 들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내년까지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내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냉동김밥이 코스트코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내년 실적부터 이런 김밥의 매출이 찍히기 때문에 내년까지 보시고 가져가신다면은 지금보다는 거의 큰 수익을 좀 얻어 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는 종목입니다. 네, 우양 지금 수익권에 계신 시청자분 상담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전문가님 전략 맞춰서 대응 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요, 현대퓨처넷 보내주셨습니다. 매수가가 네, 전화 상담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어떤 종목으로 상담 주셨을까요? 현대 퓨처넷이요.
네, 현대퓨처넷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3,255원에 10%요. 3,255원에 10%요. 아, 그러면은 거의 지금 매수가 부근에 있는 것 같은데 언제쯤 매수하셨을까요? 그게 최근에 했어요. 그러면 향후 좀 대응 전략이 궁금하신 거죠? 예. 네네, 전문가님 어떻게 좀 대응해 보면 네. 좋을까요? 현대퓨처넷 일단 시청자분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종목에 지금 들어가신 비중이나 또 이 매수가가 나쁘진 않거든요. 예. 네네. 그래서 이 종목 어떤 포인트로 혹시 들어가셨는지, 이게 장기로 들어가신 건지 단기로 들어가신 건지 한 번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전 장기로 들어갔네요. 아, 장기로 들어가셨어요? 예. 그러면 요거는 답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지금 차트 굉장히 좋거든요. 그리고 현대퓨처넷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지금 이 모회사에서 계속 이 기업을 사고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혹시 이 부분? 예. 그 네. 이야기 듣고 제가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차피 장기로 가져가시는 거라면은 쭉 들고 가시면 되겠고, 오히려 저는 추가 매수를 조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요거 내년부터는 요 추세대로라면 내년부터는 상승세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네, 그래서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한 3,500원을 돌파할 때 비중을 10% 정도만 더 늘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요. 네. 그럼 앞으로 얼마까지 나갈 수 있을까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대략 한 1차적으로는 한 45,000원 정도, 4,500원 정도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4,500원대에 강력한 매물 라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돌파하기 위해서는 조금 추가적인 재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4,500원까지 보시면 아주 좋은 성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현대퓨처넷 단기 목표가 4,500원까지 잡아주셨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코리아 서키트. 코리아 서키트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는 17,100원, 비중은 10%. 17,100원에 10%요. 네. 아, 네. 지금 좀 손실 중이신 것 같네요. 어떤 점이 좀 궁금하실까요? 매수가는 좀 넘길 수 있을런지. 네, 전문가님 어떻게 해볼까요? 네. 오늘 조정이 많이 들어갔어요. 네, 시청자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 종목이 코리아 서키트 맞으시죠? 예. 네네. 코리아 서키트 이게 지금 매수가가 어느 정도 되시죠? 17,100원. 17,100원. 아, 그러면 약간 살짝 물려 계시네요. 예. 네. 근데 사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매수 구간이 제가 봤을 땐 7월 달에 들어가신 건가요? 몇 개월, 한 3개월 정도 된 것 그러면 같아요. 그러면 거의 한 7월 달에, 7, 8월 달에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코리아 서키트 기판 만드는, 반도체 기판 만드는 기업인 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내년부터 실적으로 찍히거든요. 예. 네, 지금까지는 반도체가 감산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게 기판이 많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 이 기판 기업이기 때문에 반도체의 양 자체가 많아져야지만 이 기업한테 실적으로서 꽉꽉 꽂힙니다. 근데 지금은 반도체가 감산을 하는 구간이다 보니까 반도체의 절대적인 양이 지금 부족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실적으로서 약간 반영이 아쉽게 되는 건데, 내년부터는 이 감산이 끝나고 나면, 그다음에 뭐가 되죠? 우리가 물량을 줄이면 재고가 이제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내년부터는 예. 이 재고를 늘리기 위해서 감산이 아니고 이제 증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기판의 개수를 더 많이 뽑는다는 얘기고, 그렇게 되면 코리아 서키트의 실적이 꽂혀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차피 지금 올해 2023년은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내년이 좋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내년까지 좀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지금 네. 제가 봤을 때 이 종목이 혹시 이 전체 갖고 계신 것 중에서 이렇게 부담되는 비중이신가요? 아니요. 그러면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혹여나 이번에 이제 어떤 9월 달이나 10월 달에 지수가 막 빠진 적 있었죠? 예. 예, 그럴 때처럼 만약에 지수가 그냥 외부의 요인 때문에 빠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도 종목이라고 해서 지수가 빠진다고 얘 혼자 막 쭉 가진 않아요. 그렇죠. 그죠? 그러면 그럴 때 오히려 15,000원이 온다? 저 같은 경우에는 비중 그만큼 더 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겠고, 요런 종목 네. 같은 경우에는 이 앞에 나왔던 요 22,000원대 구간 보이시죠? 예, 예. 이런 게 이제 매집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 내년까지 보시면 한 22,000원까지도 쉽게 날아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한 2번 그 수익 내고 나왔던 종목이에요. 그러면은 조금 더 이 종목에 대해서 감을 더 느끼시겠네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눌릴 때 사시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에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수가 빠지니까 이 기업이 떨어진다. 그러면은 매수의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네. 네, 이 정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PCB 기업 코리아 서키트에 대한 대응 전략도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HD 현대건설기계 궁금하다고 보내주셨는데요. 매수가는 52,000원에 비중이 40% 담으셨습니다. 수익은 볼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HD 현대건설기계 오늘 48,750원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분께서 궁금해하시는 게 수익 볼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이게 좀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어떤 조언을 예. 또 주실 수 있을지. 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빠졌네요. 많이 빠졌고 지금 그나마 제가 봤을 때 이분께서는 바텀 피싱이라고 하죠. 이제 주가가 많이 폭락을 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사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들어간 위치 자체가 조금 비중만 조금 고려를 하셨으면 나쁘지 않은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비중으로 봤을 때는 아마 물타기를 하다 보니까 52,000원까지 빠지신 거고 비중이 이렇게 늘어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내가 어떻게 되겠죠? 당연히 더 이상 비중을 늘리면 안 됩니다. 대부분의 주식하시는 초보분들께서 실수하시는 게 비중을 아무런 이유도 없이 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주가가 만약에 하락하고 있다. 그랬을 때 그냥 주가 하락하니까 오늘도 사고 내일도 사고 모레도 사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추세가 급격하게 빠지는 종목들은 바닥이 어디인지를 확인하고 사셔도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제가 봤을 때 추가 매수는 더 이상 하지 마시고 52,000원이 그렇게 나쁜 구간은 아닙니다. 지금 뭐 물론 마이너스시긴 하겠지만 기술적으로 봤을 때 한 55,000원까지는 쉽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겠고요. 지금 중국에서 아시다시피 이제 부동산 경기가 하도 침체되다 보니까 이제 경기 부양책을 조금씩 꺼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28 전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조금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서 이 사우디가 이번에 뭘 받았죠? 엑스포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엑스포를 받게 되면서 이제 네옴시티에 대한 얘기가 다시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현대건설기계처럼 이런 건설기계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모멘텀들 때문에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겠거든요. 그래서 시청자분께서는 지금 더 이상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요거 그대로 지키고 계시면 한 55,000원까지는 쉽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HD 현대건설기계 홀딩 전략이 유효하다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종목 상담 실시간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경식 전문가님과 함께 전화 연결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생방송 중에 상담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전화 접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2-3772-0279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 접수 샵 3772번도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담아서 문자 주시면요. 오경식 전문가님께서 친절하게 한 분씩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상담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다음 상담은요. 포스코 DX 물어봐 주셨는데요. 매수가 53,000원에 비중이 20%입니다. 오늘 무슨 일 있었나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오늘 조금 빠진 것 같아요. 이 종목이. 포스코 네. DX가 오늘 한 3%대 이렇게 좀 하락폭을 보여준 것 같은데요. 8%가 넘었네요. 네. 하락폭이 좀 컸습니다. 52,700원에 종가 형성됐거든요. 이 종목 앞으로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꾸준히 말씀드렸던 네. 종목 같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이게 왜 올랐을까라고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종목이 오른 이유는 그냥 뻔합니다. 이게 이제 아시다시피 포스코 그룹 자체가 2차 전지를 하니까 주가가 많이 올랐죠.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수 편입, 그러니까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동을 하면서 이제 수급적으로 갔다가 이제 공매도라든지 이런 게 되지도 않고 또 코스피로 이동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코스피에서 이 종목을 미리 사야 되는 어떤 패시브 자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패시브 자금 때문에 이런 식으로 급등을 한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코로나 저점 대비가 얼마였습니까? 코로나 가장 힘들 때 2,900원짜리 하던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이 지금 64,000원을 넘어서 지금
52,700원까지 오른 상태죠. 지금 시청자분의 그 위치를 봤을 때는 아마 추가 매수는 하지 않으셨을 것 같겠고 최근에 이 상승세 때문에 기분이 너무 좋아서 쭉 들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행히도 이 매수가 대비 지금 주가가 다행히 아직은 약한 마이너스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이번에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빠지면서 어디 섹터가 올랐죠? 바로 2차 전지 섹터가 올랐습니다. 이 얘기는 2차 전지 쪽이 공매도 금지 이후에 많이 조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술적 반등이 한 번씩은 나와줄 수 있는 구간으로 넘어섰지 않았냐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런 종목을 보실 때, 2차 전지 종목을 보실 때 꼭 같이 보셔야 되는 게 뭐냐? 에코프로 BM이라는 종목을 보셔야 됩니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그래서 에코프로 BM을 보시게 되면 자 어떻습니까? 이 차트 같은 경우에도 똑같습니다. 눌리고 나서 기술적 반등으로 지금 3일 거래일째 오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 쪽에서 실적이 좀 괜찮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다 보니까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약간 고개를 들었다. 또 최근에 LNF라는 종목도 있는데요. LNF 같은 경우에도 고개를 살짝 들었죠. 이 얘기는 2차 전지 쪽이 기술적 반등이 한 번은 나와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고요. 그러면 지금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시면 되느냐? 지금 이 구간에서는 5만 원을 깨지 않는다면 조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이렇게 음봉이 한번 세게 나오더라도 이제 코스피 넘어가게 되고 어떤 이슈로 인해서 5만 8천에서 6만 원까지는 한번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분께서는 어차피 이 종목에 대해서 지금 5만 원까지 들고 계시면 약손절이죠. 약손절이지만 위로 튀었을 때는 내가 충분히 어느 정도 수익을 빼고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5만 원 손절 라인을 제시해 드리겠고요. 그리고 조금 더 지켜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포스코 DX 5만 원을 이탈하지 않을 시에는 홀딩, 그리고 5만 8천 원에서 6만 원까지는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그렇다면 다음 상담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삼부토건요. 삼부토건이요. 매수가 비중 어떻게 네. 되실까요? 3,640원요. 네. 비중은요? 40%. 3,640원에 40%. 비중도 상당히 많으신데 지금 좀 빠져서 걱정되실 것 같아요. 네. 네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전문가님? 삼부토건 같은 경우에는 참 어려운 종목이죠. 시청자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예, 금요일인데 이렇게 연락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요 삼부토건 네. 한번 말씀 잘 드려볼게요. 요 종목 같은 경우에 제가 비중이 좀 높아서 그런데 추가적으로 매수를 계속 하셔서 이렇게 비중이 많아지신 걸까요? 아니요, 한 번에 샀어요. 한 번에 이렇게 크게 사셨어요? 예. 아주 강심장이십니다. 요 종목 같은 경우에 제가 봤을 때 아마 그러면은 이번 9월 달에 아마 사신 것 같은데 맞으실까요? 예, 예. 네, 아마 9월 달에 네옴시티 얘기가 아마 나왔었을 겁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혹시? 예, 예. 예, 이게 이제 네옴시티 때문에 움직였던 종목이겠고,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번에 그 이스라엘이랑 팔레스타인이랑 전쟁이 났죠. 네, 그러면 사우디가 그 바로 옆에 붙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사우디에서 네옴시티 짓는 거 못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예. 그랬는데 최근에 어떻게 되죠? 이제 이스라엘이랑 팔레스타인이랑 물론 지금 다시 전쟁을 재개한다고 하지만 휴전을 자꾸 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이 얘기는 뭐냐? 휴전이 끝나고 나면 또 더불어서 이번에 엑스포 누가 가져갔죠? 부산 말고 어디가 가져갔죠? 사우디아라비아. 그렇죠. 맞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엑스포를 가져간 거예요. 35년. 그러면 사우디에서는 35년 전까지는 네옴시티를 완성을 시켜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쟁도 끝났고 엑스포도 받아갔다 보니까 이제 슬슬 네옴시티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겁니다. 네.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가가 계속 빠지고 있다가 지금 한 달째 바닥권을 형성하고 있죠. 네. 네, 그러는 이거 거의 다 이제 바닥에 잡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보면 이 주황색 선과 분홍색 선이 있는데 이게 이제 저의 장기 이평선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이 바닥 부분에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겠고요. 이 종목 네.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 네옴시티 얘기가 지금 당장 바로 나오지 않아요. 예. 네, 네옴시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엑스포를 받았고 전쟁이 이제 좀 끝나가는 구간이다 보니까 적어도 한 달에서 두 달 그냥 편하게 내년을 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네, 제가 봤을 때는 3,300원까지는 쉽게 올라갈 겁니다. 3,300원, 네. 3,200원까지. 근데 이제 시청자분의 평단까지는 쉽게 올라가기는 쉽진 않아요. 왜냐? 어떤 트리거가 네. 아주 좋은 트리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은 삼부토건이 네옴시티를 진짜로 한다. 아니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완전 끝나서 우크라이나 재건을 이제 수주를 받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4,000원까지도 가죠. 근데 그게 당장 나오진 않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조금만 기다리셨다가 한 3,300원, 그 정도 3,500원까지 슈팅이 나면은 약한 손실로 빠져나오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3부 토건까지 진단 짚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상담 보내주셨어요. 아프리카 TV 궁금하다고 보내주셨는데 매수가가 66,300원입니다. 비중 20% 담으셨고요. 전문가님 전망이 궁금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물어봐 주셨어요. 네. 오늘장에서 65,500원까지 좀 빠졌거든요. 아,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사실 이게 아프리카 시청자분 좀 들어가신 평단 자체는 나쁘진 않은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추세가 많이 깨진 종목입니다. 추세가 깨진 종목이 뭐냐라는 거는 사실 이 종목이 아프리카 TV가 좋은 건 누구나 알고 있어요. 아프리카 TV 아시다시피 그 뭐라고 하죠? 그 인터넷 방송 업체고 그 인터넷 방송이 점점 커지고 있는 거 누구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어떤 게 많이 나오고 있죠? 이제 우리가 쇼츠라고 하는 이렇게 짧은 영상들에 대해서 자꾸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인별, 그 인그램 또는 뭐 유땡 이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이제 사람들이 점점 긴 영상을 보는 게 아니라 짧은 영상을 보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에는 긴 영상이 주로 타겟인 업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청자들이 아무래도 이제 조금 더 빠져나가고 있는 상태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실적이 나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장에선 계속 이 실적이 유지될 수 있을까라는 얘기를 계속 말을 하는 거겠고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주봉입니다. 주봉을 보시면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대략 거의 한 10배 정도 올랐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거의 한 70%까지 빠졌는데 지금 최근의 차트를 보시면 어떤 움직임이 보이죠? 바닥권을 형성하고 있다가 지금 주가가 이 바닥권을 깨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급격한 투매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추세가 바닥 이 쭉 가는 추세, 횡보 추세라고 하더라도 위로 올라가는 추세냐 아래로 떨어지는 추세냐에 따라서 우리의 방향성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황에서는 투매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분께서 지금 한 1,000원 정도밖에 손실이 아닙니다. 대략 한 1,000원 정도밖에 800원 정도밖에 손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라면 지금 이 비중 그리고 요거 조금 더 먹겠다, 조금 더 수익 내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은 조금 빠져나오셔야지 안전하게 좀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겠고요. 아프리카 TV가 너무 좋아서 지금 이걸 계속 이렇게 보고 계신 거라면은 저는 추세가 좀 상승하고 나서 다시 재진입을 하셔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프리카 TV까지 짚어봤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요. 아남전자 궁금하다고 보내주셨습니다. 2,115원 이렇게 매수가 잡으셨고요. 10% 담으셨는데 최근에 좀 급등했던 종목입니다. 오늘은 2,095원까지 살짝 좀 빠지기는 했지만요. 이 급등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좀 궁금한데 어떻게 좀 대응해 볼까요, 전문가님? 네, 아남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청자분께서 평단이 나쁘지는 않으세요. 나쁘지는 않은데 최근에 이게 어떤 것 때문에 오른지 혹시 아셔야 되는데 최근에 삼성이 이제 아시다시피 삼성이 이제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시고 나서 매년 어떤 새로운 그 삼성에 대한 기획을 잡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왔던 기획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이제 AI와 양자 컴퓨터라든지 전장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뭘 하죠? 하만이란 기업이 있죠. 하만이란 기업이 룬툰이라는 어떤 그 오디오 업체를 인수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이 삼성전자가 자동차에 들어가는 어떤 음악 서비스라든지 전장에 대해서 지금 어떤 힘을 쏟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아남전자는 아시다시피 이 하만이나 또 삼성의 이 오디오 같은 것들을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하만전자 테마로 엮이는 종목이 있고요. 지금 차트를 보셨을 때 어떤 흐름이죠? 차트를 보셨을 때 지금 피레침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가 올랐다가 빠졌다가 주가가 올랐다가 빠졌다 바로 이러죠. 이게 뭐냐? 이제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왜냐? 매집이라는 것이
이 종목은 어떻죠? 지금 주가가 바닥권에서 이런 피레침이 나오고 있죠. 고점에서 나온 피레침, 요런 경우에는 어느 정도 많이 바닥에서 대략 한 200% 이상 오르고 나서 피레침이 나오는 것과 바닥에서 피레침이 나오는 것은 성격이 좀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매집을 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비중 또 평단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비중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지금의 한 50% 정도만 더 늘려도, 그러니까 10%니까 15% 정도까지만 올리셔도 나쁘지 않은 종목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전자에서 또 내년에 자율주행 얘기가 나올 겁니다. 온 디바이스가 제일 많이 쓰일 곳이 어디입니까? 온 디바이스는 뭐냐? 이 각 전자 부품에 AI를 넣겠다는 거죠. 그렇다면 핸드폰, 그 다음으로 많이 들어가는 게 전기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가 나오면은 그것은 즉 자동차에 온 디바이스가 들어간다, 자율주행이 된다, 전장이 들어간다 얘기겠고요. 그렇다면 그렇게 된다면 요 아남전자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한 2,500원에서 3,000원까지도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남전자, 삼성, 하만과도 엮여 있는 종목인데요. 또 앞으로 온디바이스 AI까지 엮일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좀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상담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코스모화학 궁금하다고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44,217원 매수하셨고요. 10% 비중 담으셨습니다.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36,650원까지 오늘 좀 빠져 있는 상태고, 요 종목 어떻게 매수가까지 좀 갈 수 있을까요? 궁금하다고 보내주셨거든요. 네. 역시 2차 전지 얘기가 네. 좀 많이 나오는데요.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주가를 보시면은 일봉을 한번 볼게요. 일봉 같은 거 보시면 어떤 흐름으로 빠지고 있느냐? 지금 고점 대비 대략 60% 정도 빠졌습니다. 그리고 시장 종목에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폐배터리를 합니다. 자회사인 코스모 신소재가 2차 전지 양극재를 만들고요. 그래서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 이게 코스모 신소재인데, 코스모 신소재의 차트가 훨씬 좋습니다. 이게 뭐냐? 여기서 그러니까 같은 그룹사의 기업이지만 메인인 종목은 코스모 신소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런 얘기는 뭐냐? 지금 시청자분이 조금 잘못 잡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겠고, 그나마 그리고 또 시청자분께서 지금 평단이 많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12월 달에 2차 전지가 기술적 반등이 한번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요 종목 같은 경우는 기술적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대략 한 4만 3천 원까지 한번 슈팅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시청자분의 평단이랑 그렇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제시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하셔서 지금 갖고 계신 비중에 동일한 비중으로 추가 매수를 하세요. 그렇게 되면 대략 평균 단가가 4만 1,000원대까지 빠지실 겁니다. 그러면 4만 3,000원까지 제가 보고 있기 때문에 4만 3,000원에서 이쪽으로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시청자분이 나 요거를 더 사고 싶지는 않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냥 들고 가세요. 그러면 4만 3,000원 정도에서 그냥 딱 손절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보통 주가가 더 올라갈 것 같죠. 4만 3,000원까지 올라가게 되면 이거 더 갈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그 손절을 놓칩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 슈팅이 나고 나서 상승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하락은 더 깊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제대로 물린다라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관점을 말씀드리는데, 월요일 날이라도 추가 매수를 하셔서 4만 3,000원 기술적 반등에서 빠져나오시거나, 또는 4만 3,000원까지 그냥 기다리신 다음에 약한 손절로 나오시는 방법, 두 가지를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추가 매수 혹은 홀딩 전략으로 전략 짚어주셨습니다. 대응 잘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명 대교입니다. 대교 3,850원에 매수하셨고요. 15% 담으셨습니다.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요? 아니면 손절해야 될까요? 전문가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네. 대교 지금 뭐 학습지 관련주죠. 그쵸, 네.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전문가님? 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많이 했었죠. 우리가 어린 시절에 보면은 우리 눈높이 맞아요. 이렇게 말을 해도 되나요? 예, 요걸 하지 않습니까? 학습지 네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교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이 종목은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게 대교 같은 경우에 지금 실적이 깨지고 있어요. 이게 생각보다 학습지를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종목들을 보시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메가MD나 최근에 어떤 것 때문에 오늘 움직였죠? 이민청 설립한다, 어쩐다 하면서
이런 교육주들이 이렇게 반등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교도 학습제 하잖아. 이거 국어 학습제하고 영어 학습제하니까 이것도 가는 거 아니야? 하면서 아마 매수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가 주식 대장이지 않습니까? 어떤 종목을 할 때는 대장주가 뭔지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대장주는 못 잡을 수 있어도 내가 대장주가 뭔지는 알아야 되는데 딱 봐도 지금 메가MD나 비상교육에 비해서 대교는 뭐죠? 대장주가 아니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 종목은 느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청자분은 굉장히 예전에 물리신 걸로 보입니다. 이 얘기는 지금 상황에서 이거 거래량도 없는 종목이거든요. 기술적 반등이 한번 나와줄 겁니다. 제가 봤을 때 한 3,000원까지는 한번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시청자분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매수를 하신다고 해서 편안하게 나올 수 없을 종목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갑자기 슈팅이 났다가 갑자기 오르고 났다가 확 빠져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추가 매수는 더 이상 하지 마시고 그냥 보통 이런 종목들은 VI에 그냥 오늘 아침에 일어나시잖아요. 그럼 VI에다가 반 그리고 25% 정도, 20% 정도에서 한 반 정도 걸어 놓으시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갑자기 이유 없이 그냥 켜요. 그냥 올라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내가 반 걸어놨던 게 팔릴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학습 관련주 대교 분할 매도 전략 의견 주셨습니다. 맞춰서 대응 잘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렇다면 전화 상담 저희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 기다리고 계셔서 연결 바로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예, 하나 시스템. 한화 시스템이요. 한화 시스템 예.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16,000원에 50%입니다. 16,000원에 50%. 비중이 상당히 크신데 그래도 수익권이시네요. 예, 좀 오래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오래 가지고 계셨구나. 매도 전략이 궁금하신 거죠? 예, 앞으로 언제쯤 그렇게 네, 전문가님. 하는 게 좋은가 싶어요. 매도 어떻게 해볼까요? 네, 시청자분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하나 시스템 아주 이제 수익권에 인재 진입을 하신 것 같아요. 네, 혹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오늘 사신 겁니까? 아닙니다. 언제 사셨죠? 이 종목?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아, 오래되셨어요? 예, 예. 그럼 혹시 이거를 이제 추가 매수를 하시면서 평단을 낮춘 작업을 하신 겁니까? 예, 조금 그렇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아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짜 이런 종목들을 한 번 하면 정말 힘든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아시다시피 방산주들이 오늘 많이 올랐어요. 예, 아시나요, 혹시? 예, 압니다. 예, 요게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는 종목이 있는데 요게 이제 보통 대장주기 때문에 요 종목을 보여드리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하나 시스템도 올랐고 또 최근에 하나 오션도 오르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지금 이제 하나 그룹이 방산 쪽에서 지금 뭔가 두각을 보이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겠고요. 그래서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주봉이나 월봉을 봤을 때는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할 수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 얘기는 29,900원을 돌파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네, 그런데 한 가지 조금 저랑 같이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는 게 비중이 지금 너무 크신 것 같아요. 잘 평단을 낮추셨기 때문에 이런 비중은 사실 이제 좀 부담스러우실 수 있겠거든요. 예, 예. 그래서 많이 줄이진 말고 한 지금 비중이 50%면 한 20% 정도만 좀 더 오르셨으면 좋겠어요. 예, 예. 지금 수익권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 20% 정도만 덜어내시면 30%를 갖고 계신 거죠. 예, 예. 그러면 마음이 좀 많이 편해지실 겁니다. 왜냐? 예, 내가 예, 어떤 예. 종목에 내 자산이 만약에 1억이 있으면 5천만 원 여기 딱 들어가 있게 되면은 하루 종일 요거밖에 볼 수밖에 없어요. 아, 나 이거 왜 떨어지지? 이런 고민 많이 하시잖아요. 예, 예. 그죠? 맞습니다. 이런 고민 많이 하실 텐데 그렇기 때문에 좀 비중을 덜어내시면은 비중을 덜어내시고 2만 원까지 꾹 참고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예. 제가 봤을 때 하나 시스템이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오션, 또 S&T 다이내믹스 같이 이런 그 방산주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시그널이 어떻게 보면은 12월 달 또 짧게 해보면은 내년 한 1월, 2월 달까지는 추가적인 시세가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2만 원까지 쉽게 갈 수 있기 때문에 20%만 줄이시고 나머지는 홀딩 해보시는 전략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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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방산주 전망이 좋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 시스템 좀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률까지는 보장하지 않는데요. 이 점 유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잠시 뒤에는요. 미처 이 종목 상담을 신청하시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특별한 시간을 또 준비해 오셨다고 합니다. 오늘의 타임 특가 종목으로 여러분들의 계좌 복구를 노려본다고 하시는데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이제는 12월이 됐습니다. 본격적으로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을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늘의 타임 특가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전략이 궁금하다, 오경식 전문가님의 비법을 알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노란톡방 안에서 오경식 전문가님의 노하우를 배워가셨으면 좋겠는데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 스캔하신 뒤에 링크 타고 노란톡방 입장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비밀번호는 아래에 나가고 있는 5959 입력하시면요. 오경식 전문가님 노란톡방 활짝 열리니까요. 지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전문가님 이야기 바로 들어볼게요. 네, 타임 특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내가 타임 특가 두 종목을 갖고 왔고요. 그중에 한 종목은 히든 종목을 갖고 왔습니다. 근데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과거에 냈던 종목들, 과거에 말씀드렸던 기업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리뷰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같은 경우에 제가 바로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리파인이라는 종목을 히든 종목으로 내드렸죠.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이게 부동산 권리 조사하는 기업이라서 우리나라가 이제 금리 정점에 도달하게 되면은 이제 전세 대출이 좀 늘어날 수 있다. 그리고 전세 사기 문제가 아직은 잠잠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정책 테마까지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정말 딱 일주일 만에 한동훈 법무장관이 이 얘기를 했습니다. 전세 사기를 저지르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특별법을 만들겠다라는 내용을 했는데요. 이 얘기는 뭡니까? 바로 전세 사기 관련된 정책이 발동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정책 테마를 붙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겠고, 더불어서 지금 연준이 내년에는 5번의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금리 인하를 하면 왜 전세를 많이 쓸까요? 당연한 겁니다. 왜냐? 전세 대출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은 집값이나 이런 대출을 낼 때 조금 더 부담이 덜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뭘 많이 하게 됐죠? 전세 대출을 많이 내게 되겠고, 왜냐? 집값은 아직은 더 빠질 것 같으니까.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이 기업 리파인을 많이 활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실적이 좋아요. 실적이 좋은 기업입니다. PER이라고 하죠. 이 PER 주가 순이익 비율이 퍼 10도 안 되는 종목입니다. 정말 싼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기다릴 수만 있으면, 내가 한 1년, 3개월, 6개월만 기다릴 수 있으면 든든한 수익을 챙겨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는 지난주에 말씀드리고 나서 지금 지난주에 말씀드렸을 때 좀 상승을 했지만 추가적인 대상승이 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제가 생각을 해서 갖고 온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겠고요. 두 번째로는 엠노라는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11월 달 초에 말씀드렸던 종목이겠고요. 뭐 당연히 이거는 이제 삼성 SDS에 인수가 되면서 이제는 삼성의 기업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 요거죠. 요겁니다. 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삼성발 시너지가 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 SDS와 또 O9 솔루션즈라고 해서 이제 글로벌 1위 이 공급망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과 협업을 해서 원래 엠노는 국내 기업들밖에 잘 다루지 않았습니다만 이걸 통해서 해외로서 진출할 수 있게 됐다라는 점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겠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 삼성 SDS에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이재용 이 삼성 회장이 매년 자기의 어떤 미래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나온 게 이번에도 AI, 양자 컴퓨터 뭐 이런 게 나왔죠. 그래서 AI라는 것이 방점을 찍혀야 된다는 거겠고요. 그래서 최근에도 이 삼성 SDS에서 임원을 뽑았는데 이게 AI 전문 임원이라고 합니다. 이 얘기는
AI 기업이 뭐죠? 엠노죠. 그래서 이 기업에 조금 더 드라이브를 걸 수 있다라는 점이겠고요. 더군다나 이제 엠노 같은 경우에 코스닥 150 지수에 편입이 됐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뭐죠? 지수 편입이 되면 뭐가 좋습니까? 포스코 DX나 이런 종목들, 그리고 또 두산 로보틱스,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들이 그렇게 급격하게 올랐던 이유가 뭡니까? 내가 MSCI 지수 편입이 된다든지 어떤 내가 지수에 편입이 되면서 패시브 자금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다는 시나리오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150 지수에 편입이 되면서 수급이 들어올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겠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요 근방에 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슈팅이 나고 있는 상태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종목은 지수 편입이 되고 난다고 한다면 직전 고점이었던 9만 원대까지는 쉽게 날아갈 수 있다, 상승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요. 두 가지 종목, 오늘 말씀드렸던 두 가지 종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LS 전선 아시아, 두 번째는 오 땡땡땡 닉입니다. 그래서 요 히든 종목 한번 보시고요. LS 전선 아시아는 뭐냐? 전선 기업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뭘 발표했습니까? 바로 신사업을 하고 사명을 바꾼다고 합니다. 요즘 많이 올라오는 사명이죠. 에코 붙으면 막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LS 에코 에너지로 바뀐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 기업은 그냥 전선을 만드는 기업이에요. 그런데 히토류와 해저 케이블이라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챙겼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번 보시죠. 실적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뭐 꾸준히 벌어요. 연평균 7, 8천억의 매출을 내고 있고 꾸준히 한 2, 3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튼튼한 종목이다. 상장 폐지를 걱정해도 되지 않을 종목이다라는 점입니다. 직전에 초전소태 테마 때문에 올랐지만 기업 자체가 좋은 기업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파워로직스도 같은 맥락인데요. 그런데 뭘 했느냐? 그냥 이런 케이블을 만들던 통신 케이블을 만드는 업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미가 없죠. 기업이 재미가 없잖아요. 전선은 너무 고루한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최근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죠? LS에서 지금 LS MNN이라고 해서 이제 아시다시피 이게 이제 그 LNF와 함께 지금 새만금에서 2차 전지에 대한 소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LS 머티리얼스가 12월 12일 날 상장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LS 그룹이 2차 전지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2차 전지 기업으로서 거듭나고 있으면 뭘 하게 되겠죠? LS 전선 아시아도 똑같이 이런 2차 전지에 필요한 제품들을 만드는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만드는 네오디움은 이 구동 모터, 이 전기차의 가장 핵심적인 구동 모터에 들어가는 연구 자석을 만드는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왔다가 히토류 테마 어떻습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히토류가 없어서 문제입니다. 그런데 LS 전선 아시아가 지금 이러한 히토류 사업을 해서 그 모기업들과 어떤 수직 계열을 이루고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주 급격합니다. 급격하다는 얘기는 뭐냐? 전고점을 오늘 돌파를 하고 조정을 살짝 받았습니다. 이런 종목들 이거 쌍봉 나오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겠지만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이거는 단순 테마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실적을 기반한 종목이기 때문에 기업이 바뀌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신고가 패턴, 신고가를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접근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런 식으로 갖다가 매수가와 이런 내용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포함을 하시면서 3만 원까지는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히든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오 땡땡땡 닉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전 세계 2위 기업인 2위 글로벌 업체와 미팅을 합니다. 엄청난 호재죠. 그래서 뭘 하는 기업이냐? 뭐 이런 기업을 합니다. 임플란트를 만드는 기업이에요. 그리고 실적은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죠? 바로 다음 주입니다. 글로벌 2위 기업인 진머 바이오메트가 31조 기업입니다. 이 기업이 중소기업인 이 기업 오땡땡닉과 함께 만나서 신사업에 대해서 강화를 한다는 발표가 있다고 합니다. 기업 바뀌는 거겠죠.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차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차트는 뭐죠? 이 내용이 지금 퍼지고 있는 겁니다. 이 기업의 시가총액은 1,000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종목이 31조, 시총이 무려 300배 차이 나는 기업과 함께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것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오늘 이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오경식 전문가님의 타임특가 종목 2가지 종목 짚어주셨습니다. LS 전문 전선아시아 해저 케이블 기업인데요. 신고가 돌파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히든 종목 오땡땡땡닉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에 또 전 세계 2위 기업과의 신사업 미팅이 있다고 하니까요. 이 종목도 여러분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R 찍고 지금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아쉽지만 우리 전문가님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이번 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한 주간 시장 대응하시느라 우리 시청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